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뭐 하여튼 여기 진짜 그건 정말 놀라운 뭐 개표 과정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처음 봤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오세훈 후보?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구도는 매우 불리했던 거니까 네. 구도의 불리함이 있는데 디커플링이 계속 되고 있어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정원호 후보가 다 받질 못했고 또 국민의힘의 낮은 정당 지지율보다 오세훈 후보는 매우 높았고 네. 결국 구도가 불리한데 인물과 이슈가 결정적 역할을 말을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있죠. 선거에서 구도를 이기는 인물 정책 바람 없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저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5대 35를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55%를 넘고 부정평가가 35% 미치면 대체로 구도가 이 정도면 인물과 그러니까요. 이슈가 있어도 뒤집기 어렵다. 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디커플링 같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이 다 따로 논다. 그 이유가 뭐냐? 각 당의 내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내전이 있으니까 결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전이 두 군데서 치러졌는데 전북도지사 선거하고 평택을 선거. 여기서 뭐 서로 내전이 있으니까 이게 서울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역시 인물론. 네. 이거 뭐 서울시장 4번 하고 5번째 도전하는 분하고 이 정원호 구청장하고 좀 체급 차이가 났는데 이 유리함을 믿고서 도전자가 인파이터로 좀 덤볐어야 되는데 노무현 후보가 2002년에 여당 후보인데 야당처럼 싸우고 이해창 후보가 야당인데 여당처럼 싸우고 맞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렇게 했다면 됐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 측의 전략이라는 게 오세훈을 비판만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삼성역에 부실 철근 사건 터졌다. 서소문 고가가 붕괴했다. 이러면 그게 오세훈에게 책임이 있지만 네. 정원호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더 잘 관리했을까 이 믿음을 못 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TV 토론을 피하지 말고 맞아요. 딱 오세훈 시장이 요건 하나만 갖고라도 한번 토론하자 그랬으면 자기 나가서 시장님 열심히 하셨고 이거 전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그 일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거 정원호가 의외로 관리를 잘하겠구나 이 믿음을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권교체에 동의해도 그러면 더 나은 대안이라는 거를 못 보여주면 정권교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정원호 쪽의 결과론이긴 하지만 선거 전략의 좀 미스. 그리고 역시 대통령은 아니라 그러지만 결과를 보면 부동산 이슈가 그렇죠. 영향을 강력하게 미친 것처럼 보이죠.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강벨트 쫙 빨간색이잖아요. 객관적 데이터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실히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은 투표율이 조금 낮았고 네. 낮은 이유가 그 내전 때문이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후보가 얻은 표하고 서울시장이 얻은 표에 좀 차이가 나는 적이 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고 성북구청도 예를 들면 구청장은 19% 이겼는데 서울시장은 이긴 게지만 7%밖에 못 네. 이겼다든가 약간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후보의 무게감, 그런 체급 차이 이런 게 좀 있었고 오세훈 시장은 역시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또 이런 어려운 선거를 2010년에도 한번 치러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에서 역전한 것처럼 강남 3구를 계속 공을 들였고 거기서 65% 이상 얻으면서 격차를 좀 냈죠. 거기서 한 30만 표 이긴 것 같아요. 거기 많이 이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막판에 선거 개입성 여러 가지 메시지 발언 행위 이것도 좀 중도층에 그거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역 철근 나왔을 때 강력하게 개입을 좀 했고 실제로 서소문 국가는 또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근데 두 장면을 좀 꼽으라 그러면 저는 스타벅스 사건을 좀 지나치게 가지고 가서 20, 30대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하나는 투표 기표소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관리관이 아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냐고 근데 이거 이러는데 어떠냐고 말하고 들어갔으면 괜찮을 텐데 나는 상관없어. 이리 와보라 괜찮다고 이게 아주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저는 거고요. 봅니다. 부산 북갑 가볼게요. 부산 북갑 한동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어요? 예, 그거는 뭐 저는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죠.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라고 보셨어요? 딱 어느 순간 딱 저러한 어떤 행동 메시지를 보고 야 이길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좀 불리했잖아요. 근데 그 격차가 네. 딱 보니까 하정 후보가 이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잖아요. 40%를 못 넘고 네. 그 상태면 그럼 박민식 후보가 일정한 정도를 버텨줘야 25% 정도 그렇죠. 버텨줘야지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뭐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부산 수영망 때도 수영선거 때도 얘기했지만 그 한쪽이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구시장 얘기하고 전북도지사 선거를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아무리 내전이 전개가 돼도 결국 중요한 전선은 주전선은 상대 당하고의 전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한테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박민식 후보표가 계속 뭐 막판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갖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좀 지지를 호소했는데 그래서 아마 15%라도 유지가 된 거 아닌가. 오.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더 격차가 그래요? 났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이 묻었기 때문에 20%에서 15%로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면 더 떨어졌을 것 더 같아요. 떨어졌어요. 예. 더 떨어져서 15%도 안 되고 그냥 그 쉽게 이겼을 거다. 거기도 역시 하정 후보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약했죠. 선거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하정 후보가 나온 게 패착 같은데 저는 처음에 하정우 수석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이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거는 나오려는 게 아니라 조국 오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는 하정우 나올 테니까 조국 오지 말라. 김두관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 조국이 평택 가니까 여기서 하정우 후보를 안 내면 나중에 그 원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뭐 전재수 후보가 시장 후보로서 얻은 표, 뭐 구청장 표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하정우 후보는 정말로 물론 상대가 대선 주자급인 한동훈 후보이긴 했지만 너무 못했다. 그거는 뭐 하정우 후보 탓을 할 수는 없고 네. 선거 경험이 없이 갑자기 가면 그렇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정청래 대표가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살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냥 방치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저는 요인일까요? 거기는 동의를 왜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가 너무 중요한 선거지 네. 않습니까?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산의 유일한 의석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냈는데 지원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거기는 방치해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선거고 상대가 또 한동훈인데 한동훈한테 지도록 방치해둔다? 그러면 입을 타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긴 요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꼽으면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다른 후보들 말고 그냥 한동훈 자체 놓고만 평가를 해보면 그러니까 한동훈의 전략은 선명한 거 아닙니까?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웠는데 네. 동부 전선은 내가 박민식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하고 싸우고 있는 거다.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가 가야 될 길이 한동훈 노선이냐 장동혁 노선이냐 결정해달라. 서부 전선에서는 나 하정우랑 싸우고 있는 거 아니다. 저 뒤에 있는 이재명이랑 싸우고 있는 거다. 네. 이재명이 누가 이겼을 때 누구한테 졌을 때 가장 아프겠냐. 나겠냐 박민식이겠냐. 여기에 보면 그 부산의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분들이 그거는 이거 한동훈이 되면 분명하게 장동혁 노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요인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처절하게 본인이 나홀로 선거 비슷하게 저쪽은 뭐 전직 대통령부터 뭐 새로 그냥 누르는데 약간 여기 조금 좀 외롭게 약자처럼 보이잖아요. 저쪽은 엄청난 그 여당과 야당의 새가 있는데 여기 혼자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점들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우선 그러니까 좀 절박감도 있어서 그 양자 구도 하에서요. 아무리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지만 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절실함을 보여줘서 다음에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큰 정치인 선택해 주려고 해서 그런 것만으로는 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렵잖아요. 삼자 구도하에서 무소속 후보가 연고도 없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뭐 역시 지난번에 2024년 총선 때 동탄에서 이준석 네, 후보가 네. 거기도 사실 3자 구도로 뚫어내기 어려운 그렇죠. 데고 첫 번째 여조도 이번하고 비슷한 맞아요. 식으로 나온 건데 그 돌파를 해냈고 한동훈 후보도 어쨌든 그 장동혁의 노선과 명백히 박민식 후보는 뒤에 장동혁이 있는 거고 네. 주류가 있는 거니까 이 당에서 쫓겨난 분이고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당대표를 지냈는데 다 사실상 쫓겨난 거고 네. 그런 면이 비슷한 서사를 갖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좀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되는 걸 보면 네. 2024년까지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반격을 할 때 대선 주자급들은 좀 살려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다 살려놨고 그 승리해 가는 과정들이 세 분 다 좀 처절하게 그러네요. 예, 그 뭐 큰 승리가 아니고 그저 1, 2%로 그냥 그러니까. 힘겹게들 다들 됐어요. 네, 야, 맞아요. 그것도 보면 참 민심 무섭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누가 숫자를 써내라 그래도 참 힘든 숫자를 써냈어요. 기성선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쨌든 대선 주자들을 좀 살려놔야겠다는 게 있었고 노선이 뚜렷하게 민주당한테 이기려면 이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라는 표현은 유이동 후보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부지리죠. 뭐 거기 어부지리. 한 명 1대1로 붙었으면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예, 예. 김용남, 조국 이 두 후보가 거의 28, 27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한쪽으로 확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민주당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도의 분열에 의한 패배 아픔은 네. 저는 87년도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가 된 이래로 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그때 뭐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얻은 대통령 직선이고 양김이 단일 후보 될 걸로 다 알았는데 네. 때가 나가도 제가 이겨. 저 6월 항쟁 때도 저도 거기 있었고요.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다 연설할 때 가봤거든요. 와, 100만 명씩 다 모아가지고 100만, 할때요? 200만. 노태우 후보가 12월 12일 날 여의도 광장에서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조롱하는 거죠. 오늘이라 12월 16일 날이 대선 날인데 12월 12일 날 연설입니다. 오늘이라도 양김 씨는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자. 오. 6월에 국민의 뜻이 뭐냐. 우리 여당한테는 직선제 받아라 이거고 야당한테는 둘이 한 명만 나와라 이거 아니냐. 이런데 그때 분열해서 28% 27% 얻어갖고 네. 33.6% 얻은 노태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야당의 실패는 저는 조국이 그때도 한번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부산 올 배짱이 있냐. 그렇죠. 부산을 왔다면 저는 뭐 한동훈 그래도 나갔을 건데 그 3자 구도했으면은 한동훈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를 조금 뛰어본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막으니까 평택 갔고 평택 가면서 평택군이란 말도 좀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그 지방선거 전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조국이란 분은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유시민도 지지하고 뭐 친문계들은 많이 지지를 좀 하면서 이게 그 좀 갈라졌죠. 김용남 후보를 낸 것도 네. 조국 당선시키려고 조금 그래요? 약한 후보 좀 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이제 네. 받은 거예요. 선거 지원도 잘 안 하고. 네. 야, 근데 그 결과가 둘 다 떨어졌으니까 타격이 큰 거죠. 이게 민주당이 상황 관리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조국 후보가 김어준 씨, 뭐 최욱 씨 이러한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들의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뒤처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됐을까요? 근데 조국이란 상징적인 인물이 있으니까 네. 나가면 그 정도 인물 자기가 부산을 포기하고 오지 말라니까 내가 안 간다. 그 뭐 전재수 후보는 분명히 오지 말라 그랬을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단위까지 오지 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택을 가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거라고 거다.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좀 긴밀하게 얘기도 하고 어떤 읍소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공격한 것. 근데 그 전엔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호남에 가서 배치 달라 그러지 않고 수도권 나갈 텐데 수도권에서 이 정도는 양보를 받아낼 네. 거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2020년 총선 때도 매우 안 좋을 때 본인이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서
투표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이 방파제로 막아서 네.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는 거 도움도 줬고 대통령 선거 때도 좀 도움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 뭐 한번 이 돌아가는 문제 국회의원 하나 더 주는 거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사면 복권 해줬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는 사면 복권 해주지 않느냐 네. 욕 먹으면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에 그 민주당이 공천을 한 이유를 보면 지난번에 합당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조국 후보가 당선되면 조국 의원이 되면 조국 혁신당의 몸집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냥 홀몸도 아니고 저 뒤에는 친문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야 이건 그 민주당이 사실은 이재명 당 문재인 당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호남에서 2028년에 경쟁도 할 수 있고 수도권도 그럴 수 있고 네. 또 아니면 그때 선거연대든지 통합을 하더라도 뭔가 몸값을 많이 치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이거 여기서 밟아야 된다 이런 판단들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루두루 작동하고 전당대회라는 것도 작동한 것 같고 다 2028년 총선도 좀 염두에 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싸움이 민주당과 조국 사이에 유시민 씨가 다른 것만으로도 이 말은 아 이게 조국이 원래 민주당 사람인데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네요. 민주당 후보는 저쪽에서 온 사람인데 다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이게 얘기예요. 그 이상한 구도잖아요. 매우 이상. 김용남이 민주당 옷을 입고 싸우고 조국이 그 바깥 민주당 바깥에서 그 싸운다는 건 누가 봐도 약간 초현실적인 장면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희동 후보가 올라가는 동안에 그 한교안을 찍겠다고 했던 그 표들 한 10%좀 있던 표들이 최종적으로 6%까지 떨어지면서 그래도 여기서는 저렇게 분열돼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유동을 네. 밀어주면 네.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용남 후보의 대부 업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막판에 네거티브 공격을 안 당했다면 이길 수도 있었다라고 저쪽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아 근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조국 후보가 약한 후보에서 그냥 확 무너진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조국이란 분이 뒤에 아까 일정한 세력을 대변하는 측면이 좀 그렇죠. 있고 해서 아 그럼 3파전 처음에 무슨 뭐 3대 3대 3으로 막 여론조사 나오고 시구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가능성은 있었던 맞아요. 선거라고 누가 봐요. 돼도 이상하지 그 않아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87년도에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은 다 가능성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였잖아요. 다 완전 자기들이 3파전으로 이기는 진짜 거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으로 막 가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조국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그 알 수 없죠. 그건 왜냐하면 아니 진영 내에서는 당신 때문에 국민의 후보가 됐잖아. 그리고 진영을 이렇게 반으로 그냥 갈라치게 했잖아. 당신 때문에 진영이 분열됐어.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 진영 내에서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이제 그 당시에 87년도하고 잠깐 비교를 하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라 뭐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통일민주당이라는 당을 깨고 나가서 대선 한 달 전쯤에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김대중 후보가 나와서 3등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다 끝났다. 네. 뭐 3등이 우선 덤태기 쓰는 거니까 그렇죠. 예, 끝났다. 2등이었으면 모르는데 3등이었으니까 그런 거지만 또 이제 바로 그냥 이듬해 총선 앞두고 소송구제가 그 생기면서 살아났으니까 조국 후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움직일 공간이 없죠. 당 대표도 예, 그만.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건 좀 저는 평택을 갔을 때 좀 어려웠다고 느꼈던 게 부산은 본인이 YS부터 뭐 노무현 문재인 얘기까지 계속했고 부산에 뭐 정책 아들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평택은 가자마자 평택군 별로 관심도 없는 지역에다가 고덕신도시는 다 애들 키워갖고 우리 애들 얼마나 좋은 대학 보낼까 이렇게 그 사는 분들이 많은 데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시 비리에 좀 약간 네. 상징 인물처럼 돼 있고 거기서도 유희동 후보가 네, 1등했어요. 이겼어요. 유기동 후보가 이겼어요. 그런 게 영향을 전 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를 봤을 때 정말 적절하지 않은 동네를 갔다. 평택이라는 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 선택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금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김용남 의원은 계속 거기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근데 이제 그분 진짜 뭐 의혹이. 이번에 뭐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원래 그
수원에 처음에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수원 될 때 그때도 본인이 내세울 때 뭐라 하냐면 손학규 후보랑 싸웠는데 수원을 위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서 수원에 온 사람하고 싸웁니다. 이러고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유희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평택 토박이는 본인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온 김영란과 평택을 위해 선거에 나온 유희동의 싸움 이렇게 돼서 그분이 또 수원 분으로 수원은 원래 수원고등학교하고 수성고등학교가 아주 그냥 라이벌 의식도 있고 막 그런데 예 김영란 후보가 수원고등학교 출신으로 수원에 굉장한 정체성이 있는 분인데 이번에 어떻게 공천받아 간다 민주당으로 그것도 평택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음에 나오기 어렵겠죠. 어렵다고요? 예.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방송 활동도 좀 할 수가 없을 거고 당분간은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당분간 좀 정치적으로 쉬어서 가야 되겠네요. 쉴 수밖에 없어요. 쉬어야 되는데 이분이 선거를 사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딱 된 거는 저기 그 2014년 보궐선거 한 번 된 거고 시장과 국회의원과 이걸 계속 번갈아 나오셨는데 예, 심지어는 이제 당까지 바꿔갖고 나갔는데 깝깝한. 진짜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분도 조금 이제 조금 쉬면서 그리고 본인은 아마 이제 정치를 하려면 수원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보수정당에 있을 때는 수원에서 어려우니까 이제 뭐 강남 같은 데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강남에 뭐 이제 받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평택 같은 데가 아니라 네. 수원으로 어떻게든 돌아가고 싶겠죠.